자, 우선은 제가 오늘 되게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한 가지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서 출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중에 아마 다시 오실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로 성과가 나고 있냐면요. 외신에서 이렇게까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나토 참석자 중 최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라고 외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신에서. 근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언론들이 이와 관련된 보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떻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언론들이 제대로 실어주고 있어요? 전혀 안 실어주고 있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자료가 너무 없어요. 자료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이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돼서도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왜 외신들이 최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얘기했는지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대단한 성과를 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3년 연속 참석을 하고 실제 이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연설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3년 연속 참석하는 대통령도 처음이고요. 실제 이 포럼에서 연설하는 것도 최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최초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나토 정상회의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친구 여러분들. 실제 초청을 받아야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3년 연속 초청을 넘어서 뭐까지? 최초 연설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소리를 냈느냐? 이런 목소리를 냈어요. 북러 협력 무력화할 것이다. 평화 변형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제가 우리 시청자들 방송을 해드렸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미력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와 관련돼서, 우리 안보와 관련돼서 확실하게 못 박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만 했느냐? 아니죠. 무엇도 했냐면요, 무려 정상회의에서 10여 개국과 양자회담까지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양자회담을 가졌냐면요, 첫 번째, 미국과 실제 지난 워싱턴 선언에서 담았던 NCG 핵협의 그룹과 관련돼서 업데이트 성명을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업데이트가 됐느냐?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핵자산으로 북핵을 대응하겠다라는 한미 정상회담이 명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핵 우산 이런 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은이가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버튼 눌러서 우리한테 핵무기를 발사하면 그와 관련돼서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은이가 함부로 버튼을 못 누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어느 것도 명문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워싱턴 회담에서 하나 명문화 시켰고요. 한 번 더 명문화 시킨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바로 이렇게. 북한이 핵 공격 때는 핵으로 응징보복하겠다라는 걸 우리나라와 미국이 문서화를 추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도장 찍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핵 우산과 관련돼서 말뿐이 아니라 좀 더 문서화 시켰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만나냐? 실제 일본과도 만나서 북러 협력에 엄중 우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었던 삼각 공조와 관련돼서 좀 더 심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누굴 만나냐면요, 바로 나토 총장과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합의했다는 겁니까? 북한의 무기 정보 상호 공유를 협력했고 방산 협력까지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게 이제 삼각공조를 넘어서 나토 협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윤 대통령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이게 가치 외교라는 겁니다. 가치 외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가치 아래 더 많은 나라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젠 어떻습니까? 미국, 일본을 넘어서 나토 연합까지도 그 가치 연대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7개국도 연사회담을 하면서
북러 안보리 결의 위반 단호히 규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뭡니까? 확실히 리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리더라고 말을 하냐면요. 실제 나토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러 군사 미략을 강력 추진하겠다면서 워싱턴에서 나토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어제 워싱턴 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워싱턴 선언에 실제 38개 조항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조항 중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한국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 신규 여러분들, 아예 조항이 한국이에요. 어떻게 쓰여 있냐?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하겠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가장 앞장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 무엇보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나토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 주목해 주십시오. 실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언급을 하는지 제가 실제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ussia to enable them to conduct a war aggression against Ukraine in the heart of Europe. What is Russia giving in return? In Europe matters for Asia, Korea, and what happens in Asia and Korea matters for Europe. 중국에 대해서는 자, 보셨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럽 안보와 한국 등 아시아 안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관련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한국 등이에요. 한국 등. 그러니까 지금 나토 사무총장도 우리나라를 가장 앞부분에 두고 한국 등 아시아 안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나토 회담에 있어서 우리 한국, 즉 우리나라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나토 사무총장까지도 이해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겠어요? 지금 정은이가 푸틴이랑 손잡아가지고 실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무기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 병력까지 제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문재인이었다면 지금 이런 모습 보여줬겠습니까? 실제 이런 목소리 낼 수 있겠어요? 못 내죠. 근데 이걸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가치 외교를 통해서 이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 동맹국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나토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조율을 가졌다라는 건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자, 왜냐? 지금부터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형님 찾아보셨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 어디 계세요? 바로 센터에 있습니다. 센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어제 그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모든 정상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가장 2층에 센터에서 저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고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시선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외교 행보를 벌인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목소리 냈고 이걸 우리가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이거 누구랑 비교됩니까? 당장 양산 책장수랑 비교되잖아요. 양산 책장수. 왜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양산 책장수는 센터도 아닌데 센터인 척 하려고 다른 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사진을 삭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바로 양산이었죠. 자, 무엇보다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 누구보다 외교에 있어서 왕따를 했었던, 혼자 멀뚱멀뚱 저렇게 서 있었던, 네. 심지어는 저렇게 외곽에서 멀뚱멀뚱 서 있었던 이 사람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외교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와 관련돼서 왜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나토 참석자 중 최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가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했었던 외교 안보의 정상화는 뭐를 위한 거라고요? 궁극적으로 경제를 위한 겁니다. 경제를 위한 것. 그러니까 실제 우리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외교 안보 분야를 너무나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출이 안 됐어요.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됐었다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의 외교 안보 정상화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안보 외교를 펼쳤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경제.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도 실제 많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어떤 거 했습니까? 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돼서 목소리 내고 지금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뭐를 위한 거라고요? 궁극적으로 경제를 위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단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서만 목소리 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서 유럽 시장 진출에 확대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이걸 했습니다. 4개국 정상을 만나서 원전 세일즈를 했어요. 원전 세일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와 세일즈를 벌였느냐? 첫 번째, 체코. 지금 우리가 프랑스랑 경쟁하고 있습니다. 30조 원의 규모인 체코 원전에 있어서 다음 주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프랑스랑 경쟁하람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지원 사격 해준 거예요. 목소리 낸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코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요. 바로 스웨덴이에요. 스웨덴도 43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면서 20년 내 원자로 10기를 설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에게 블루오션인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윤석열 대통령 스웨덴 정상회담 열렸습니다. 방산 원적 협력하겠다고 손 잡은 거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처럼 놀러 가는 게 아니다. 문재인처럼 그냥 멀뚱멀뚱 서 있지 않는다. 실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실제 외교 행보를 펼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단 외교 안보를 넘어서서 뭐까지 경제 분야까지 확대를 해가면서 실제 이런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에 설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외교 성과를 내놓고 있는지, 지금 우리 안보와 관련돼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외교 안보의 지금 성과에 있어서 경제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언론이 보도를 안 해. 언론이. 네? 메이저 언론들이 이와 관련해서 보도를 안 합니다. 제가 실제 매일같이 메인 뉴스를 다 봐요. 네, 지상파 3사에 종편 4사까지 다 봅니다. 근데 자료를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 자료가 없어. 자료가 없습니다.
네? 제가 그래갖고 이거 찾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당연히 언론들이 보도해야 되는 대통령의 외교 행보고 당연히 대통령의 안보 행보인데 언론들은 항상 뭐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것만 어떻게든 끌어다가 억가를 한다는 겁니다. 잘하는 건 일체 보도를 안 하면서. 이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걸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지니고 있는지, 실제 외신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실제 어떤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활약을 펼쳤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 성과에 있어서 이게 경제 분야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센터에 섰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 들어서 정은이가 계속해서 뭐 날리고 있습니까?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어요. 오물풍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 오물풍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대책법을 마련해 냈습니다. 그것도 얼마? 단돈 2,000원으로. 단돈 2,000원으로 북한이 정은이가 보내는 오물풍선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한 발에 2,000원이에요. 네, 한 발에 2,000원인 레이저 대공무기 양산 착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 전력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막아낼 수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북한의 무인기와 오물풍선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레이더를 발사하겠습니다. 5, 4, 3, 2, 1, 발사. 강철로 둘러싼 81mm 포탄에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직경이 2배 가까이 되는 K9 자주포의 155mm 포탄도 5초를 견디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운 레이저를 집중 발사해 3km 밖의 드론이나 폭발물을 불태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열 에너지를 700도 이상으로 높여서 안에 있는 전자장비라든가 배터리 같은 전자장비나 엔진을 태워서 격추시키는 방식입니다. 군은 레이저 대공무기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며 올해 안에 전방부대부터 배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는 세계 최초입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에 따라 2019년부터 예산 871억 원을 들여 개발이 진행됐는데 지난 4월 시험평가에서 3km 방 무인기 30대를 모두 격추시켜 명중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헐값에 북한 무인기나 오물풍선을 한 발에 15억 원인 천국 미사일로 격추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지만 레이저 무기는 한 번 쏠 때 2,000원밖에 들지 않아 북한의 저비용 복합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군은 레이저 출력을 더욱 높이는 기술 개발을 통해 무인기뿐 아니라 적 장갑차나 탄도미사일 파괴에도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TV조선 윤동민입니다. 자, 힘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북한의 무인기와 오물풍선에 대해서 우리가 단돈 2,000원으로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명중률 몇 프로? 100%. 네, 저는 몰랐는데 정은이가 보내는 오물풍선이 한 개당 100만 원이던데요, 친구 여러분들. 저 몰랐습니다. 근데 정은이가 보내는 이 오물풍선이 한 개당 100만 원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은이가 100만 원짜리 보낼 때 우리는 2,000원으로 이것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습니까? 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세계 최초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야, 이 오물풍선 무인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와 관련돼서 혜택법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돈 2,000원이에요. 단돈 2,000원. 네. 자, 저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좌파들한테. 이런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탄핵 청문회를 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심지어 뭐 때문이라고요? 대북 확성기 틀었다고. 제가 쭉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외교 안보에 있어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서 외신이 윤 대통령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서 그 많은 정상들 중에 윤 대통령 센터에 섰다라는 것, 더 나아가 북한의 무인기와 오물풍선과 관련돼서 얼마나 가성비 좋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다 보여드렸어요. 이런 대통령을 향해 어떻게 탄핵이란 얘기를 꺼내고 청문회를 열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하나 더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려보는 것입니다. 실제 모든 뉴스들은 지금 다 싸움판밖에 보도를 안 해요. 싸움판밖에. 민주당이 어떻게 한다, 또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가 다투고 있다. 지금 싸움판밖에 보도를 안 하지만
실제 그 국내에서 싸움판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일을 잘 하고 있다. 실제 이 나라를 위해서 외교, 안보,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발에 땀나게 뛰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신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이 10개국 양자회담 며칠 만에 한 줄 아세요? 1박 2일 동안 했어요. 1박 2일 동안. 짧게 말씀드리면 하루 동안 다 한 거라고요. 하루 동안. 네. 이 하루 동안 어느 정도로 발에 땀이 나게 뛰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되는지. 이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사람이라는 걸 지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윤석열 정부,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기관, 행정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문재인이었다면 이런 행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이었다면 이런 목소리 낼 수 있겠어요? 이재명이었다면 이런 성과 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내죠. 절대 못 내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내놨었던 자유라는 가치 아래서 실제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 외교 안보를 통해서 실제 우리 경제 분야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왜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되는지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매일같이 이런 방송만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네? 매일같이. 근데 중요한 건 참 안타깝지만 제가 이런 주제를 방송하면요. 많은 분들이 관심도가 떨어지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항상 방송을 하고 제가 잘라서도 올려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성과와 관련돼서 제가 방송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클릭을 안 하세요. 안 보세요, 그냥. 네, 조회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정말 부탁 드려보면서 이 방송을 전해드리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알지 말고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라. 뭐라는 겁니까? 사진 한 장으로 끝내잖아요. 이걸로. 센터 아닙니까? 센터. 네, 센터. 누구는 센터를 쓰고 싶어서 다른 나라 대통령 사진까지 삭제를 했는데 얼마나 센터로 서고 싶겠어요? 이러고 다니까 센터로 서고 싶겠지. 이러고 있으니까 센터로 서고 싶겠죠. 네. 그런데 다른 나라 사진을 삭제 안 해도 이렇게 알아서 센터를 정해주는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